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예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빠야 할 저는 한동안 소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남도 아닌 제 오빠를 상대로 말이죠. 저희 남매는 제가 7살, 오빠가 9살이던 무렵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의 보살핌으로 자랐어요. 안 그래도 빠듯한 형편에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으니 생활이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저희 남매가 겪은 생활고는 엄마 아빠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모두 부모님 얼굴을 모르세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상태로 서울로 상경해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죠. 배움이 짧으니 번듯한 직장은 꿈도 못 꾸고 몸으로 때우는 힘든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두 분은 아빠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입주 도우미로 있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유일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 얼굴도 얼굴에 온통 시커먼 기름을 묻힌 모습이죠. 평생 가족에 굶주려 있던 아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카센터를 차리려고 모은 돈을 친구한테 사기당해 모두 날리자 술에 빠져 사셨죠. 사고가 있던 그날도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시다 뺑소니 차에 치여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한글을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생각하시겠지만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저 이름 석자만 그림처럼 외워 쓰는 정도예요. 저도 사실 이런 걸 알게 된 건 유학을 준비하던 10년 전쯤이에요. 당시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 정신이 없던 저는 집에다 중요한 서류를 빼놓고 오는 바람에 엄마한테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화만 내시곤 바쁘다시며 못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퀵을 보낼 테니 서류만 전해달라고 하자 그제야 글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글을 모르고 살면서 지금까지 안 들킬 수가 있었지? 저는 납득이 안 됐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미심쩍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수첩에는 전화번호 옆에 이름 아닌 알 수 없는 문자 같은 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전 엄마가 악필이라 흘려 쓴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휴대폰 문자만 해도 그래요. 제가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도 매번 한사코 사양하셨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전화로 하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요. 암튼 모르면 모를까 알고선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제가 유학 떠나고 나면 누가 엄마한테 가르쳐드리겠어요. 엄마 성격상 창피해서 가르쳐달란 말도 못 꺼낼 텐데. 그래서 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틈틈이 엄마한테 한글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 계획대로 2년간 모은 돈으로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죠. 한국에서 유학 떠날 날을 기다릴 때만 해도 캐나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죠. 그건 어쩌면 여행지로 보느냐 사는 곳으로 보느냐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동양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동양인 여자를 바라보는 이곳 남자들의 불쾌한 시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유학생 중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지 남자친구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초기 유학자금만 간신히 만들어갔던 전 영어 실력도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게 고작이었죠. 영어가 돼야 서빙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매니저는 동양인인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깨지도 않은 접시까지 제 탓으로 돌리며 페이를 깎으려고 했죠.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찢는 행동을 하는 건 다반사고 툭하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처음엔 영어도 안 되고 한 푼이 아쉬운 처지라 차마 넘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달려들었죠. 그 후로도 매니저가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며 싸웠어요. 그렇게 싸움떡처럼 매일 싸우다 보니 신기하게도 어느새 영어가 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엔 홀로 나와 서빙을 하게 됐죠. 덕분에 벌이는 조금 나아졌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돈이 없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은 육체노동으로 늘 지쳐있고 일과 공부 둘 다 하려니 시간이 없어서 늘 잠에 취해 있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결국 강의실에서 나오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 절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준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쓰러진 널 업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가여웠다고 말이에요.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이었어요. 당시 저와는 안면만 있었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남편은 그날 이후 제가 몸을 추스릴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동거를 시작했죠. 처음엔 전 동거를 반대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미혼 남녀가 동거를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거.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저를 혼자 놔두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쓰러진 널 업고 달리면서 생각했어. 내가 무사히 깨워주기만 한다면 난 널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러게 해줘. 그 순간 언어도 다르고 머리색도 눈 색깔도 다른 이 남자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저는 영영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동거를 하자고 했어요. 함께 살아보니 동거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순한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남편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지내다 가시기도 하고, 남편이 없는 사이 제가 아플 땐 시어머니가 오셔서 간호도 해주시고, 서로의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도 하고, 이건 마치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일반적인 결혼 생활과 똑같았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 캐나다에서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죠.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3회까지 부어왔는데 더 이상은 돈 마련이 힘들어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중도금 남은 회차와 잔금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절대로 팔지 마시라고 했죠.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시 전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터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는 수 없이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며 돈을 벌어야 했죠.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잔금을 다 치르던 날, 엄마와 전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난생 처음 우리 집을 갖게 된 기쁨에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갑작스러운 오빠의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속도 위반 결혼이라 신부가 배 부르기 전에 치러야 한다고 부랴부랴 잡힌 결혼식이었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리해서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느라 돈을 빌려 쓴 탓에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던 전 결국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오빠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오빠랑 새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마 뒤 조카가 태어났을 땐 신상용품부터 돌쟁이 옷, 장난감까지 모두 준비해서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걸 시작으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캐나다 제품들을 사서 새언니한테 보내는 게 원래 행사처럼 돼버렸고요. 나 대신 우리 엄마를 돌봐주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헛짓이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오빠 내외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아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엄마 생일에 맞춰 서프라이즈 방문을 하기로 계획했죠. 그래서 따로 연락 없이 아파트로 향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엄마 집에 계시지? 근데 왜? 집에 없어. 나 지금 집 앞이야. 집 앞이란 말에 오빠는 엄청 놀라더라고요. 근데 반가워서 놀란 사람이 아니라 뭐 훔쳐먹다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제야 오빠는 순순히 불기 시작했어요. 현재 그 아파트에선 오빠 내외만 살고 있다고 말이죠. 오빠가 직장도 변변치 않고 새언니에 비해 학벌도 딸려서 안 그래도 사돈어른은 오빠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 중에 속도 위반으로 딸이 임신을 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을 했지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자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다네요. 결국 엄마가 따로 나가 사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자고 엄마를 버려? 게다가 나랑 엄마가 그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집 사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들 외한테 뺏기고 쫓겨나다니. 엄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있는데? 아, 그게 오빠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장인어른이 하시는 갈빗집에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엄마는 장인이 하는 갈빗집에 설거지를 해주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빠 말로는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잠깐 돕고 있는 거라지만 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오빠가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주방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전 차마 엄마를 부를 수 없었어요. 사돈 가게에서 쭈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 처량해 보이고 가여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서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는데 그 소리에 엄마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정은아, 내가 어떻게 여길. 엄마는 절 보고는 죄 지은 사람처럼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는 놀라서 얼굴을 돌리시더라고요. 사위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해 그러셨나 봐요. 전 달려들어 엄마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 사이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와 있더군요. 전 오빠한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오빠는 주저리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는 중간에 끼어들어 오빠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라며 오빠를 감싸고 들었죠.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그땐 엄마가 좀 미웠어요. 안 그래도 이 상황에 피가 솟는데 새언니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봐요 아가씨, 나 좀 어이없을라 그래요. 10년 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빠 가게에 갔으면 최소한 인사는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영업집에서 바쁜 점심시간에 사람을 빼가면 어떡해요? 누구 장사 말아먹을 일 있어요? 당장 우리 아빠한테 가서 사과해요.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된 게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상식적인 사람이 없어? 새언니 말에 정신이 확 들더군요. 아, 이런 사람한테는 예의 따질 것도 없고 받은 대로 돌려주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새언니 말 잘 들었어요. 언니는 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언니 말대로 상식적으로 대해드릴게요. 언니 우리 오빠한테 겁탈당했어요? 아니죠? 합의하에 열이 가진 거죠? 그럼 속도 위반이 오빠 탓만은 아니네요. 그리고 언닌 결혼할 때 혼수 뭐 해왔어요? 집안에 있는 가전기구며 소파, 침대까지 언니가 해온 거 아니죠? 우리 엄마가 해준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붙여준 돈으로 산 거죠. 알죠? 이상하네요. 상식적인 걸 좋아하는 언니가 어째 행동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했대요. 그리고 툭하면 기우는 결혼이네 학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하는데 막말로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직업 변변한 사람이 왜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언니가 직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인성이라도 좋으면 말도 안 해. 자기 자신은 쥐뿔도 아니면서 공들여갖고 남의 인생에 무임승차할 생각 하지 마세요. 참 이런 일 있었다고 이혼한다 어쩐다 네가 손해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보기에 언니랑 오빤 천생연분이거든요. 능력은 없는 게 욕심은 많아서 남의 걸로 배 채우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이 기집애가 말이면 다야? 네가 외국 나가서 공부 좀 했다고 오빠 얘기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까불지 마 이 집애야. 왜? 쪽팔리긴 하니? 그럼 그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은 둘이 했는데 왜 내가 니들 때문에 혼자 독박을 써야 되는데 왜 엄마가 니들 때문에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니? 지금까지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엄마를 이렇게 부려쳐먹어.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남이 피땀 빼다가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아 참, 사돈 어르신을 보니 언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왔나 단번에 알겠더라.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 사돈을 데려다가 자기 가게에서 설거지를 시켜? 돈은 주고 부린 거 맞아요? 아니죠? 저요,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사대보험 없이 무임으로 사람 부렸지? 아까 보니 설거지하는 곳 위생상태도 엉망이던데 손님들 식중독 걸리기 전에 내가 신고해야겠네. 사돈 어른께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 안 그러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았어요? 엄마 아가씨, 그건 너무 막무가내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아빠 보고 그런 걸 시켜요? 그럼 새언니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당신 부모는 귀하고 남의 부모는 안 귀하죠? 평소에 학벌 좋다고 그렇게 잘난 척했다던데 학벌 타령하기 전에 인간부터 돼야죠. 정은아, 너 올케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암튼 이번 일은 오빠가 잘못했어. 그래도 형제지간에 이러는 건 아니지. 우린 가족이잖아. 오빠, 사태 파악 안 돼? 이제 와서 형제? 가족? 너한테 엄마랑 내가 가족이긴 하니? 오빠 네가 제일 나빠.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 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탠 주제에 어디 내 아파트를 날려 먹으려고? 그리고 당장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줘. 이 집은 내가 엄마 위해서 산 집이니까 당장 나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퍼부어대는 절 보고 오빠 새언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버티다 막판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연락받고 온 사돈어른도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갔고요. 유학 초창기 시절 매니저랑 싸우면서 터득한 싸움의 기술이 오늘에 와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치부를 다 보게 된 남편은 꼭 스페인 드라마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막장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외국에선 스페인 드라마 하면 막장으로 엄지척이거든요. 남편한텐 정말 창피했어요. 이런 꼴 보이려고 데려온 건 아닌데 그나마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자세한 내막 전달이 안 된 건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결판이 났어요. 오빠 새언니가 아파트 명의를 돌려주지 않아서 아파트 명의 변경 부동산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승소했어요. 하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한국에서 몇 년간 살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해온 엄마랑 몇 년만이라도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전 한국에서 새 직장도 얻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재택근무 승인을 받아서 다음 달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오빠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사돈어른이 이혼을 시키네 마네 말이 많았다는데 소녀딸을 생각해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집에서 머슴처럼 살게 됐다나 봐요. 전 아직도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엄만 글쎄요. 내색은 안 하시지만 속으론 많이 걱정하시겠죠. 몇 년 뒤 제가 캐나다로 돌아가면 그땐 왕래하며 지내실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제가 막을 순 없잖아요. 그건 엄마의 선택이니까요.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는 주부학교에 다니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학교라 엄마 연배분들도 많고 커리큘럼도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보내드리는 건데. 엄마는 책상에 앉아 수업을 받으려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봄 되면 소풍도 갈 거라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중고등 과정도 도전하시겠다고 학구열을 불태우세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엄청난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새 출발을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